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안 하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할까 싶어요 이제. 마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지금 제가 모신 입장인데 제가 더 떨려요. 그래서 아까 사실 시작할 때 마태님이 저를 오히려 독려를 해주셨는데, 이 콘텐츠는 엇박의 인터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태님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을 모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인터뷰로 저희가 모시게 된 겁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고요. 마태님을 첫 인터뷰로 모시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할까? 아니면 해도 될까? 혹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마태님이 없었다면은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덕분에 마태쇼에 나가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제 생각들을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역으로 제가 마태님을 모셔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모시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IT 그리고 카메라 관련 유튜브 채널 제마테 포스트 IT를 운영하고 있는 제마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님 다양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잘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제가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터뷰는 엇박의 인터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엇박이라는 단어는 저희 스튜디오 오프비트에서 항상 드리는 두 가지 질문을 베이스로 만들어 본 인터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마태님의 삶을 한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발견한 마태님만의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그거를 잘 반영한 촬영을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응해주시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에 노트를 하나를 드렸어요. 네. 그 노트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이 오프비트와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아주 잠시의 시간을 가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님은 비트는 뭐라고 하셨어요? 프레티시모요. 프레스티시모요?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프레스티시모. 프레스티시모가 208의 가장 빠른 BPM을 가지고 있는 박자예요. 그러니까 1분에 무게추가 208번, 아주 경쾌하고 리듬감이 있는 그런 박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프레스티시모를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벌써 8년차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8년차 유튜브 하기 전에도 이제 블로그를 많이 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제 IT 관련 글을 쓰고 네.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단 말이죠. 네. 그때마다 항상 제가 쫓아가야 되는 게 트렌드였어요.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은 내 컨텐츠와 내 삶에 녹일 수 있을까? 그 트렌드를 보는 눈은 어떻게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를 알아보면서 그거를 매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쉬어야겠다고 생각할 때도 쉬질 못하겠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혹은 나만의 것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드는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흐르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물론 흐르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냥 난 잘 모르겠어.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몇억 분 만에 1의 확률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성취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흐르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고 그것 자체가 엇박이자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스티시모가 그 뜻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만의 흐름을 만들듯이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거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항상 제 인생을 이렇게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길을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길을 파괴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고 그 어떠한 언덕이 있으면은 그 언덕을 내가 깎고 가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채취를 남기든 내가 무언가를 작업을 하든 무언가를 교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업적을 남겨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네.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길은 파괴한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이걸 흐름으로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삶이 하나의 파동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이 일정한 파동이 있다면 그 파동을 쥐어 잡고 새로운 파동을 계속 마태님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프레스티시모의 박자를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10중 8구 되게 바쁜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쁘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는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내겠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지금 박자를 보시면은 프레스토라는 박자가 또 있어요. 네. 그 앞단에 프레스티시모보다는 조금 덜 빠른. 근데 프레스티시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마음속에 결단이 선 거거든요. 나는 길을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파동조차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맞아요. 이 파동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보다 나는 뭔가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뭐 더 많은 업적과 성취와 발자취를 남기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들만 여기에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유를- 이거밖에 안 보이던데요.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네. 다른 데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골랐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 아주 확고하게 이 박자를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최마태는 지금 프레스티시모를 고르셨지만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을 이따가 좀 들어볼게요. 오프비트는 뭐라고 선택을 하셨는지. 전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가장 친하고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2016년 제가 8월쯤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해외 봉사를 갔다가 온 시점에 전화 와가지고 유튜브 할 건데 유튜브 하지 않을래? 라고 전화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 전화를 토대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그때 마케팅 부서 안에 있는 영상팀이었어요. 그때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려고 실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실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이끌어 준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제 삶의 모토이자 원동력이 되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그 글귀가 이제 매트리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모피어스 씨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거는 다르다 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식을 아는 것과 그 네. 지식을 행하는 거는 천지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실제로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알고만 있는 거에서 말만 하는 거랑은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게 된 게 유튜브고 그 유튜브로 인해서 지금 8년 동안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큰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태님을 증명하게 된 하나의 가장 큰 계기 같은 그렇죠. 거군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는 것과 걷는 것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유튜브를 많이 안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8년 동안 실천해 오신 거잖아요. 네. 저는 8년 동안 봐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본 콘텐츠가 뭐 예를 들어 하루에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그냥 쇼츠랑 일반 영상을
그냥 틀어놓는 것과 아니면 정독하는 거를 다 포함하면은 그래도 하루에 수십 가지의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8년으로 계산하면은 정말 많은 방대한 콘텐츠를 보면서 머리 안에 레퍼런스와 어떤 채널이 좋고 뭐가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듭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안다고 할 수 있나? 해보지 않고서 뭔가를 진정 안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 맛있다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먹어보지 않고서 오는 피상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마태님도 8년 전에는 유튜브가 지금보다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때의 그 생각하고 실천했던 유튜브, 그러니까 초창기의 마태님과 지금의 20만 유튜버가 된 마태님의 생각과 마음가짐하고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중간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마태님이 16년 9월 1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을 저희 같이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9월 1일부터 지금은 22년 2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 중간의 기간 동안 이 채널에서 그냥 지금 딱 즉흥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큰 계기가 되었던 순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시작한 게 네, 그냥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전 전략을 다 짜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16년 9월 1일 이때 전략을 다 갖고 계셨단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략을 짜고요. 달 테스트 동안? 기간 한 달 동안 거치고 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다는 거를 생각을 했죠. 네. 내 친구랑 저랑 생각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떠오른 다음에 바로 떴어요. 한 달 만에 떴어요. 그 당시 3개월 만에 10만 찍었거든요. 구독자. 3개월 만에 10만. 2016년 9월 당시에는 굉장했죠. 네네네. 거기가 저희 채널이 1티어였어요. 1티어. 네네. 1티어였나? 그 당시 인프레드, 리플 S 채널 같은 경우가 네. 없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애초에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 전략을 열심히 짰다. 누가 좋아하고 누가 이걸 봐야 되고 누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접근이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 마태님의 전략에서 누가 뭘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 채널을 키우는 데 전략도 많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태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다, 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중간중간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뭔가 그 채널을 어쨌든 키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물론 머릿속에 전략은 있었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저는 마태님이 그때 뭐를 하고 싶으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때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나는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게 명확하게 기억에 남아 있으신가요? 저는 유튜브를 만들면서 뭘 하고 싶었냐면 네. 포스트 타이틀 예로 들어봅시다. 네. 포스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사진이랑 카메라 같은 정보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좀 폐쇄적이었어요. 왜냐면 물어봐도 답변을 잘 안 해주고, 네. 왜냐면 노하우 공개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노하우 공개 같은 경우는 잘 하지 않잖아요. 사진가들이나 자신만의 툴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저도 많이 겪고 와보고 다른 분들 질문해보기도 하고 제가 많이 공부해왔음으로써 나에 대한 정보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쉽게. 알려주고 싶었다. 네. 이거를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거를 잘 가르치거나 잘 알려주는 거랑은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벨상을 딴다고 하더라도 그 초보자에 맞게, 중급자에 맞게, 고급자에 맞게 설명하는 거는 완벽하게 다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진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자는 생각으로 포스트 타이틀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알려주고 싶었다. 쉽게 알려주고 싶은 매개체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왜 전에 제가 최마태 포스트 IT라는 엄청난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작가 초대석에서 이 자리였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사진의 이타성이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 정보를 나누는 거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제가 했던 그 이타성이란 말하고 맞닿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 주는 걸 좋아해요. 음, 사람은 세 가지 분류가 있다 하잖아요. 네, 기버, 테이커, 매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버 계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비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소리지 뭐 사실 지금 생각한 것 같은데 비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네, 비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 주고받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선사 시대부터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내가 이쁜 돌을 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이를 줄 거야 같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사도 똑같아요. 내가 어떠한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기대 심리가 보통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비밀 계약이라 생각해요. 내가 뭘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 이걸 줘야지. 호혜성 같은 내가 거군요. 저거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줘야지에 어.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 그걸 하는 순간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가 주는 게 진심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좀 쉬워져요. 오늘 여기에 와주신 것도 주는 거다. 나의 시간을 오프비트 채널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근데 이게 전혀 아깝지가 않거든요. 왜? 저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출연을 하고 싶으니까. 근호님한테. 근호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요청을 제가 어떻게 감히 거절을 합니까? 전 진심으로 출연하고 싶은데. 뭔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근데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정보들이 폐쇄되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정보들을 아주 생생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은 실천의 영역이지만 그 실천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 마태님 채널에 보면은 항상 뭔가를 알려주는 영상을 찍을 때 거기에 보면은 로케이션부터 같이 출연하시는 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찍는 여러 가지 그런 기법과 관련된 영상들, 바탕 자료들 많은 노력이 깃들어 그친 컨텐츠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알려준다라는 준다라는 행위는 마태님한테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돼요.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까 실천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준다라는 행위가 마태님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주는 데에서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실 때부터 나는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정해놓고 하신 건가요? 시작을 할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적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적성. 본인의 삶에 적성이 맞는 일을 해야 본인이 행복하거든요, 결국. 네. 그 적성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미 그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분 계세요. 만약에 잘하고 있는 분이 A라고 칩시다. 내가 B예요. 그럼 B가 A가 한 작업물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적성이 맞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유튜브에서 사진 계열로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높낮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처음 입문하기에는 저분들의 영상을 보기에는 이야기가 쉽지 않겠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제 인생 모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 기버라는 말이 홍익인간으로도 연동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 다들 이렇게 하면 웃거든요. 무슨 8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기버로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태님께서는 그 비밀 계약 혹은 호예성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그냥 주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실 수 있지만, 마태님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혹시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채널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채널에 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다 계약을 맺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보통 이제 프로 정신이라고 하죠. 그 프로 정신이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나는 목적성이 뚜렷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입장 차이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 채널을 열심히 키워야 하는 사람이고 목적성을 정말 뚜렷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같이 하는 다른 분들은 저의 목적성이 다를 수 있죠. 그거는 다 입장 차이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유가 있고 나는 나만의 이유가 있구나. 이게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거를 좁혀 나가는 거는 이제 대화죠. 그러면은 그 입장 차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시점부터는 전만큼 힘들어지지 않았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냥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그럼 입장 차이라는 거를 깨달으려면은 나의 입장이 명확해져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이러하고 나의 입장이 이러할 때 그때 이거를 맞춰갈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의 입장도 조금 불명확할 때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입장을 알면 상대방은 이러니까 이렇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도가 된다고 보는데, 마태님이 이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입장을 일찌감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가치들이 명확하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뭔가 확신에 가득 찰 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이거 되게 뭔가 8년차 유튜브 선배시지만 이거를 통해서 얻으신 경험들이 인생 선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의 입장이 명확할 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사진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주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터 꽤 명확했다고 보는데, 내가 살면서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입장이 맞는가에 대한 그 고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동들이 완전히 명확하게 불도저 같이 이렇게 실천을 해나가기 전에 계속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태님께서도 16년 9월 1일부터 오늘날의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민들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고민도 있었죠. 뭐 하지? 뭐하지?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뭐 하지가 어느 순간 옵니다. 네. 그걸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7년 동안 계속 했죠. 1년을 빠져있네요? 왜냐면 퇴사를 한 이후로 포스트 IT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IT는 지금 머릿속에 한 1000개 있어요. 할 거. 1000개요? 네. 매일매일 해도 3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건 힘드니까 몇 년은 하실 수 있는 기획이 머리 안에 다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 이제 안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잘할까? 잠깐만요. 너무 멋있는데? 뭐 하지라는 고민을 이제 안 하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만 남았다. 네. 오. 그럼 이게 사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 네. 이 앞전에 있는 나는 뭐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미 끝내서 걷어내고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면 되는 아주 효율적이고 뭔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떻게 하지? 왜냐면 어떻게 하지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런 뭔가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뭐 하지에는 항상 포함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지는 항상 되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발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으신 게 지금 1000가지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태님께서는 머릿속에 지금 1000가지가 되는 즐거운 상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혹시 뭔가 몇 가지 나눠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영상 계열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간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사진 계열은 약간 전투? 배틀? 이런 경쟁. 계열이 좀 힘들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의 작업 스타일과 다른 사람의 작업 스타일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데 맞아요. 그냥 시청자분들은 저게 더 낫네, 저게 더 낫네에 대한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누가 좋구나 누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포토 배틀하기. 포토 배틀. 포토 배틀. 네, 포토 배틀로 에피소드 한 20개 뽑고. 포토 배틀로도 사실 주제 많잖아요. 니콘 vs 캐논, 캐논 vs 파나소닉, 라이카 vs 핫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 vs 미러리스, 스마트폰 vs 필름 카메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많지만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네. 해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해외에는 포토 트립이라 해가지고 어떠한 나라를 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몇 날 몇 시 며칠에 간다 어디에 라고 유튜브에 띄워요. 띄운 다음에 거기 구독자분들 만약 모이면 같이 만나가지고 출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출사를 한번 하고 다음 주에다가 사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날 찍은 사진 해가지고 공모전 해가지고 1등 상 주고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워크숍 같은 개념 그렇죠. 하고. 아이디어가 많죠. 그 뭔가 그 아이디어들에서 그 머릿속에서 막 그 헤엄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왜냐면은 뭐 저는 사진을 하니까 이게 어떠한 컨텐츠가 될지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 배틀 말씀하신 것은 아까 그 말씀이 되게 좋았거든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different라는 말이 우리는 가끔씩 틀리다라고 인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할 때 비교는 사실 좋은 거라 보거든요. 평가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를 보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거로 나은데? 라고 바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 다름을 생략하고 이거는 별로고 이건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두려움의 영역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배틀이 그냥 정말 다른 관점들과 시선을 보고 싶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소위 말해서 잘 찍고 보다 사람들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배틀이면 너무 재밌겠다.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의 재미 경쟁 요소는 넣으실 건가요? 네, 넣어야죠. 지금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유튜버들은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요즘 트렌드가 챗 GPT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명은 챗 GPT가 시킨 대로 하고 한 명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 AI 해가지고 촬영하고 인간 대 AI의 포토 디렉팅을 한번 네. 해보신 그런 거군요. 하고 요즘 또 쿠팡하고 아마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시킨 물건 vs 쿠팡에서 시킨 물건 해가지고 쿠팡 vs 아마존 해가지고 뜨고 재밌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최마태 포스트 IT라는 세계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세계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1000가지라 말씀하셨는데 파생되는 것들 생각하면은 만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뻗어나가는 그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사진과 영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때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누구든지 보는 거를 좋아하니까 찍는 것의 의미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로서 이렇게 성장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그 사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뭔가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한테요? 어, 제가 배워야죠 감독님한테. 아니에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20만 명 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구독자라거나 아니면 구독자와의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많이 소통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체크메이트라는 클래스도 맞아요. 거의 그 개설되면 완판되는 그런 그 아주 신화적인 그런 클래스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클래스도 궁극적으로는 구독자와 더 이거를 마태님이랑 면대면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뭔가 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라고 하면 제가 촬영 대기였어요.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촬영 대기를 그 홍대 어디 카페에서 했었거든요. 촬영하기 전 대기. 네. 네. 카페에서 그냥 컵케이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여성분이 저한테 쪽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포스타이티 때문에 사진을 시작했다. 그래서 사진 학과까지 다 가가지고 오.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보람을 느끼죠 사실. 제가 안 좋은 길로 끌어들인 거 생각을 들긴 하는데 사진 쉽지 않은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가 그런 길을 열어드렸다는 것 자체가 제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 유튜브의 존재 가치가 왜 그렇습니까? 사진을 쉽게 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사진이 정말 매력적인 길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소통 창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창구로서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책임감이 따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구독자님에 대한 약간 책임의식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은 열심히 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클래스 AS 기간을 평생으로 둬요. AS 기간을 평생. 네, 그냥 물어봐라. 언제나 다 해주겠다. 평생으로 두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저를 보러 그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 따위 인간을 보러 온 거잖아요. 와. 저 같은 인간을 보잘것없는 하나의 그냥 유기물일 뿐인데 저를 보러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으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그 지금까지 수강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시죠? 한 300분 되거든요. 300분이요? 그러면 이제 평생 책임져야 되는 식솔이 300분이 생기신 그렇죠. 그냥 스파르타 같은 그런. 저희 커뮤니티 단톡방이 지금 2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3분의 2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답변해주고. 실제로 저도 그분들을 좀 몇 번 뵀어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고 뭔가 마태님을 필두로 해서 사진을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은 마태님의 평생의 ES를 통해서 계속 사진을 재밌게 하실 것 같으니까 기분이 되게. 근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 많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클래스를 수강을 할 때 마태님에게 뭔가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니즈보다는 뭔가 사진을 재밌게 하거나 이 커뮤니티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클래스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어서 시간 할까요? 날 때는 합니다. 그러면 간헐적으로 오픈하면은 그게 매진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거군요. 그렇죠. 매달 하려고 하는데 매달 차거든요. 네. 계속 오픈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몸이 하나라서 그렇죠. 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하나를 열 때마다 이제 평생. 궁극적인 목표는 사진을 좀 쉽게 배우고 싶으면은 체크메이트 일원이 되면 좀 루트를 빠르게 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체크메이트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마태님이 가끔씩 오픈하는 클래스의 소식을 기다리시면 되고 열리자마자 해야 된다. 아니면 바로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그 기버의 관념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우위에 있어서 그분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기보다 같이 배워나가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알려드리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관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밀 계약 단어 하나를 또 배웠네요 마태님한테. 비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이 원동력 같은 데에도 이런 마음가짐이 들어간 것 같은.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님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봤는데 그 이러한 생각들의 바탕이 궁극적으로는 마태님이 처음에 선택을 해주신 프레스티시모라는 이 물결마저도 내가 파괴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내고 싶은 물결에 대한 박자를 선택을 해주신 원동력들이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박자와 엇박을 여쭤보고 이분의 그 이유와 하고 계신 일과 원동력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마태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조금은 알고 그리고 마태님도 제가 마태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머릿속에 이해가 같이 동화가 될 때 그때 제가 마태님을 카메라 앞에 모실 때 마태님이 진정 본인의 모습을 저한테 허락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촬영을 하러 오신 분이 나다운 모습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말씀들이 마태님을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마태님보다 더 깊게 아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키워드를 몇 가지를 같이 도출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님이 생각하는 나를 대변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너무 멋있는데요? 바로 나오는 거. 저는 인생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저는 확신이 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이미 고민을 좀 끝내놓으신 것 같은 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인생을 참 쉽게 산다 생각하거든요. 쉽게 산다. 그리고 제 모토가 그거예요. 모든 일은 쉽다. 네, 쉽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네, 그 허들이 낮아진다 생각해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쉽게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결국 어렵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질 않아요. 네네. 쉽다고 생각하고 쉽게 접근해야 모든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려운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쉽게 생각해서 살아왔어요. 저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어떡하지? 오늘 이거 어떡하지? 내일 저거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그 교무실 옆에는 포스터 붙이는 공간이 있어요. 학교에는 아, 보통 뭐 모집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네네. 이달에 뭐 정책이란다. 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그런 거 정책. 보는데 네. 딱 포스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 적혀 있었냐면은 어제 걱정이 기억나세요? 어제 걱정 기억나요. 잘 안 나거든요 저는. 저 마태님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하지에 대한 걱정을 했죠 어제. 그거는 고민이죠. 네네. 고민이에요. 걱정과 고민은 달라요. 네. 고민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뭘 해야 될까는 고민이고요. 걱정은 우려하는 거예요. 우려.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네. 그게 어제 걱정인 고민 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삶에 대해서. 그 포스터를 보고 나서 네. 그 다음부터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넌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해? 너는 걱정이 없어? 없는데 어떡하지?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지.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데 집중해.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고민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고 얘기하죠. 저는 쉽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책임지고 수습하면 돼요. 그쵸. 보통 사람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내 삶에 내가 책임지고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지면은 삶이 쉬워요. 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걱정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포스터 얘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발견했던 그 포스터. 이것은 마태님의 인생을 통틀어서 진짜 예견되어 있지 않았던 하나의 엇박 같거든요. 맞네요. 예. 그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때 선생님들이 그 포스터를 붙이셨고 그때 그 포스터가 뭔가 캠페인으로서 만들어졌었고 그때 마태님이 교무실 앞을 왜 지나가셨어요? 하필 그 반이 옆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왜 교무실을 갔을까? 농담이고요. 교무실에 가셨고 하필 거기에 가셨고 그걸 보시고 그걸 보고 엄청난 결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 뭔가 예기치 않게 이렇게 흘러간 하나의 일대기 같은 느낌. 그러다가 친구, 소중한 친구를 만나서 유튜브를 하시게 되고 지금까지 온 마태님. 네. 삶에서 아주 많은 엇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마태님의 하나의 정박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태님은 프레스티시모라는 가장 빠르고 가장 마태님다운 박자를 이제 삶의 정박으로 채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모토가 된 건데 그 박자가 있기까지의 여러 엇박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마태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마태님도 모르지만 그냥 제가 그냥 모든 건 쉽게 해도 된다 생각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마태님답게 즐겁고 경쾌하게 나누면서 사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희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제가 항상 삶을 생각할 때 대하는 그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는데 거의 다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내일 할 일을 뭐더라?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지 말아줘 미루지 마라 말자. 이건데 전 그거보다 그냥 오늘 할 거 지금 해라. 내일 할 것도 지금 해라. 한수 더 써서 이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참 삶이 인생이 참 빨라요. 네. 빠르죠.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싸우지 말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뭐. 행복하게 살자. 항상 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살자. 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마태님의 있는 그대로의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요. 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전 재밌었는데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뭔가 제가 처음 하는 인터뷰다 보니까 네. 그 되게 횡설수설했을 것 같아요. 진행 자체가. 전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뭔가 그 뭐랄까 저는 마태님만큼 그렇게 막 확고하게 뭐 쉽게 생각해 이렇게보다 저는 막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마태님이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시는데 뭘 물어봐야 되지? 그러니까 물어봐도 되나?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막 이런 걱정들이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밤잠을 설쳤는데 근데 마태님이 정작 오셔가지고 얘기를 꺼내니까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그냥 마태님께 질문을 간단히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걸 드리면은 그 안에 이야기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그 제가 여쭤보지 못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나 더 나누고 싶었던 얘기 아니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다한 말씀 있다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미래가 저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점 찍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결국 모든 일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사실 못할 일이 없어요. 다들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을까? 그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일단 하면 됩니다. 준비되지 않더라도 일단 하고 피드백하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간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태님의 그 생각들과 뭔가 그런 살아온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뭐랄까 확고하면서도 방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AI 시대가 돌아오면서 네.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개인 브랜딩이구나. 결국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아마도 서사와 맥락 같은 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맥락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만 놓고 보면은 맥락으로 연결되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는 법이라 봐요. 말하는 법. 제가 굉장히 공격적이게 말하거든요. 공격적이다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어요. 왜냐면 귀에 때려 박아야 되잖아요. 직설적이다. 그래서 제 말이 때려 박히지 않나요? 때려 박히기는 해요. 그럼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때려 박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셨다. 네. 어떻게 하면 말을 재밌게 할까? 말을 재밌게 할까?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말할까? 지금처럼 때려 박듯이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진 찍을 때도 눈빛에 때려 박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최마태다 이렇게. 이제 촬영하러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너무 재밌던 경험입니다. 정말요? 네. 근우님이 촬영을 하시니까 긴장이 풀리신 것 같아요. 아, 좀 재밌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되게 뭔가 첫 인터뷰라서 아직도 그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 맴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호스팅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원래 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열어주신 근우님께 감사 인사를 오, 드립니다. 진짜. 이 자리를 열 수 있었던 거를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아닙니다. 촬영을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뭔가 내가 사진이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사진을 찍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다. 내가 엄청나게 긴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취할 수 있었구나. 혹은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박자나 엇박의 대화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다 보니까 내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된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나에 대한 깊은 경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기록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노트에 있는 이 페이지에다가 내가 촬영을 하면서 느낀 소감들을 그냥 가감없이 좀 적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했던 소감이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결과물이 궁금해집니다.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는 햇병아리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햇병아리?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꾸준히 하시면 뭐든지 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책임이 내가 지면 되는 거니까 네. 열심히 꾸준히 마태님처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서 고민해라. 마태님 덕분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진짜로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와 뭐 보통 이러면 그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한번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님? 안녕. 고맙습니다. 와. 뭐 인사를 몇 번 나눠.